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람입니다. 오늘도 서울부민병원의 이연희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 그대로요. 당뇨병이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이 단 걸 먹으면 걸린다. 내가 과일을 많이 먹어서 당뇨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자책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병에 걸리진 않아요. 네, 당뇨병을 유발하는 기전이 워낙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 결국 당뇨병에 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요인을 충족한다고 해서 당뇨병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 걸 많이 먹는 분들은 분명히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조금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또 생활 습관이 또 먹는 식단에 따라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뇨병에 걸리는 생활 습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고열량 식이를 하는 습관과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내가 먹었던 열량이 우리 몸에 그대로 축적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저 서울부민병원 가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흡연도 많은 분들이 크게 문제의식이 없지만 사실 흡연도 당뇨의 발병을 높이는 습관에 해당합니다. 그 담배를 피는 습관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데도 영향을 주고 혈관벽의 염증도 일으키기 때문에 같이 작용을 하게 되고, 네. 또 비만한 이런 분들 지방세포에서 우리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비만한 체형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한 가지만 놓쳐도 정말 네. 당뇨병에 노출되기가 정말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고지방 식사가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탄고지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TV에 나와서 저탄고지 하면은 당뇨 환자들한테도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고지방 식사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지방만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 좀 궁금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뭐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저탄고지 뭐 이런 식사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당뇨 환자에서는 이런 식단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사실 유지하는 것이 당뇨 환자한테는 필요하고, 그 당뇨 환자에게서는 고지방 식이도 결국에는 탄수화물 대사에 당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당뇨병 환자에서는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고지방 식사를 통해서 혈관 합병증의 유병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고지방 식이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좋고, 물론 여기 뭐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 뭐 특별히 기호에 따라서 뭐 탄수화물을 조금 더 드시거나 단백질을 조금 더 드시거나 또는 지방을 조금 더 드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저탄고지 혹은 뭐 간헐적 단식 이런 식생활 패턴은 당뇨 환자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요, 좀 미디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휩쓸리게 되니까요, 미디어 매체도 조금 각성을 하고 좀 정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간헐적 단식은 살 빠지나요? 간헐적 단식은 사실 체중 조절에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입증된 사실이고, 건강한 성인들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는 건 뭐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혈당을 낮추는 약 혹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 저혈당에 빠져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혈당에 빠져서. 그럼 좀 궁금한 게요, 이렇게 당뇨 환자들이 아무거나 이렇게 섭취도 못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매 끼니가 몸에 다 관여를 하는 건지 한 끼 정도는 좀 먹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식사한 건 그때그때 혈당에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당뇨 환자 중에서 식이 조절이 잘 안 돼서 혈당 조절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뭐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식생활 패턴을 분석해보고, 또 뭐 어떤 걸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2만 보를 걸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더라 하는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식생활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은 당뇨 환자는 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검사도 있습니다. 그 연속 혈당 측정기도 저도 들어봤는데요, 이게 웨어러블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편리하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본인의 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당뇨 환자의 조절에 있어서 요즘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선생님들도 관리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환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진짜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고 운동도 많이 하고 살림을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혈당이 왜 조절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헬스장 가면 하는 네,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분들에게 기계를 착용함으로써 우리가 혈당을 직접 눈앞에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드셨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고, 많은 분들이 과일을 먹고 나서 혈당을 봄으로써 과일이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린다는 걸 좀 알게 되곤 합니다. 당이 진짜 많이 들어있죠, 과일에. 그렇죠. 사실 대부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달콤한 것들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달콤한 건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당신이 당뇨병에 걸린 이유, 어떻게 하면은 당뇨병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당뇨병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되는지 반대로 행동하면 되겠죠. 당뇨병에 대해서 오늘 정말 자세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서울보민병원의 이현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